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21번째 이야기. 이리로 호랑이를 몰아내는 책략을 구호탈랑지게랍니다. 새 도읍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어. 서주에 유비가 서주태수 자리를 차지해 여포를 돌봐주고 있어. 여포와 유비가 힘을 모은다면 큰 우환거리가 될 거요. 제게 군사 5만을 주시면 여포와 유비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허 장군의 용맹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새 도읍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슨 묘안이라도 있는가? 두 호랑이가 한 먹이를 두고 서로 다투게 해서 잡아먹게 하는 이호경식 찌개입니다. 폐하께 아뢰어 유비에게 서주목의 벼슬을 내리면서 따로 밀서를 동봉해 여포를 죽이라는 명을 내리십시오. 유비로 하여금 여포를 죽이라고. 유비가 여포를 죽인다면 유비는 스스로 한 팔을 자르는 것이며 유비가 따르지 않아도 여포가 사실을 안다면 유비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서주라는 먹이를 두고 두 호랑이를 다투게 하는 것입니다. 조조는 천자에게 유비를 정동장군, 의성정으로 봉하고 서주목으로 삼는다는 조서를 받아내 밀서와 함께 직사를 보냈습니다. 유비는 깍듯이 천자의 직사를 맞았습니다. 유비는 천자의 조서가 자신을 서주목으로 임명하는 것임을 알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유비는 도겸으로부터 패인을 받기는 했지만 조정의 명을 받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유비는 직사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천자의 조서 말고 조 장군께서 따로 밀서를 주시면서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조 장군께서 제게 밀서를 잠시만 여유를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보고 방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유비는 직사를 돌려보낸 후 관우, 장비를 불러 조조의 밀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장비는 유비에게 여포를 죽이자고 거듭 말했지만 유비는 끝내 장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여포는 다음 날 정식으로 서주목이 된 유비를 축하하기 위해 서주성을 찾았습니다. 장비의 난동으로 조조가 보낸 서찰을 알게 된 여포에게 유비는 서찰을 보여주며 그럴 뜻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여포는 유비의 넓은 아랭에 감탄하며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직사는 다음날 허도로 돌아가 조조에게 유비가 여포를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로써 조조는 이호경식 찌개가 실패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비는 다르군. 순욱공의 이호경식 찌개를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다니 역시 출병하는 수밖에 없는 걸까? 제게 다른 계교가 있습니다. 어서 말해보시오. 이리로 하여금 호랑이를 몰아내는 책략을 구호탈랑지게라 합니다. 그건 어떤 계책이요? 원술에게 사람을 보내 유비가 천자께 원술의 남양 땅을 빼앗겠다는 표문을 올렸다고 말합니다. 원술은 분노하여 유비를 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겠지. 그때 유비에게 천자의 조서를 내려 원술을 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비는 천자의 명이라면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술과 유비가 전력을 다해 싸운다면 한쪽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유비가 싸우러 나가면 서주성은 빈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여포가 보고만 있지 않겠지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을 빼앗을 것입니다. 이것이 호랑이 굴을 이리로 하여금 공격하게 만드는 계책입니다. 다음날 조조는 원술이 있는 남양에는 자신의 밀서를 지닌 사신을, 유비가 있는 서주성에는 위조한 천자의 조서를 보냈습니다. 유비가 천자의 명을 거역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순욱의 예상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유비는 내키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군사와 병마를 점검하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두 아우 중에 누가 서주성을 지키겠느냐?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관우, 내가 맡아준다면 안심이야 되겠지만 내가 출병하지 않으면 나는 전장에서 누구와 의논해 병사들을 지휘하느냐? 형님, 그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장비내가 어째 미덥지가 않은데 아우는 술주정을 하지 않나. 술에 취하면 곤졸들을 매질하고 남의 말은 듣지도 않는 고집불통이니 역시 힘들겠군. 지금부터 술을 끊겠습니다. 또한 매질도 하지 않고 사람들과 잘 상의하여 성을 지키겠습니다. 유비는 장비의 불같은 성질이 걱정되어 몇 번씩 다짐을 받고서야 서주성에 방어를 맡겼습니다. 또한 진등을 불러 신신당부를 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윽고 유비는 관우와 함께 3만여 명의 기병과 보병을 이끌고 남령을 향해 떠났습니다. 유비가 천자께 원수를 토벌할 테니 허락해 달라고 했다는군. 무서운 것이 없는 모양이구나. 기령, 정병 10만을 주마. 유비의 목을 가져오너라. 유비와 원술의 군사는 임회의 우이라는 곳에서 맞닥뜨렸습니다. 원술의 진영에서 순정이 선봉으로 나섰지만 순정 따위는 관우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몇 참 만에 관우의 창에 몸이 두 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분노한 기령의 공격이 이어졌지만 관우는 이것도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30여 합이 지나도 승부가 나지 않자 기령의 마음은 초조해져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비는 관우가 연달아 적장들을 물리치자 승세를 몰아 군사전원에게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승세를 빼앗긴 기령은 병사들에게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친 기령군은 해음하구에 이르러서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기령은 진을 굳게 지킬 뿐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병력이 적은 유비로서도 섣불리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싸움은 장기전이 되었습니다. 한편 서주성의 장비는 유비에게 약속한 대로 술은 입에 대지도 않고 충실하게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비는 병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창고에서 술을 꺼내 돌리도록 했습니다. 나름대로 병졸들을 생각하는 기특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장군님, 한 잔 받으십시오. 저희만 마시자니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다. 나는 술을 안 마시기로 약속했거든. 장군님 같은 분에게 한 잔이 어디 술입니까? 그런가? 이거 참. 결국은 이게 화근이 되었는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는 게 바로 술입니다. 한번 끊었던 술이 일단 들어가자 장비는 밑빠진 독처럼 술을 마셔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지기는 부정조표에게 장비의 행동을 보고했고 놀란 조표는 장비를 말리기 위해 헐레벌 뛰어왔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공께 술을 끊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장조표 아니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너도 한 잔 받아라. 장군님께서 과음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 술잔을 받지 못하겠다는 거냐. 장군님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술은 이제 그만하시는 게 보자 하니까 부장 따위가 감히 당장 끌어내어 곤장을 치도록 해라. 그러지 말고 장비 장군님 제 사위 체면을 봐서라도 좀 봐주시지요. 내 놈 사위가 누구길래 내가 봐줘야 한다는 것이냐. 여포올시다. 내 놈이 여포를 믿고 방자하게 구는 것이렸다. 오늘 나한테 한번 죽어봐라. 장비는 이성을 잃어 조표를 처참하게 매질했습니다. 조표는 분노에 치를 떨며 병사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조표는 복수심에 불타 소패에 있는 자신의 사위 여포에게 몰래 서찰을 보냈습니다. 장비는 말할 것도 없고 서주성의 군사들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다고. 조표 어르신께서는 여포 장군만 오신다면 성 안에서 호응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포는 조조의 모사 순욱의 말대로 역시 이리와 같은 사내였습니다. 서주성을 뺏을 기회가 오자 방천화극을 들고 적토마에 올라타고 밤길을 내달렸습니다. 골아떨어진 서주군에게 이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서주군을 상대로 여포와 조표의 부하들은 칼을 휘둘렀습니다. 장비의 부장 10여 명이 나타나 장비를 호위하며 동문을 돌파해 성 밖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장비는 개석거라. 내 놈의 목을 쳐 원한을 풀고야 말겠다. 조표 저놈이 여포를 끌어들였구나. 장비는 조표 때문에 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자신을 뒤쫓아오던 100여 명의 군사를 닥치는 대로 베었습니다. 하지만 서주성은 이미 여포에게 빼앗긴 뒤였습니다. 장비는 통안에 눈물을 흘리며 유비가 있는 해남 땅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서주를 수중에 나온 여포는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유비의 가족을 보호하며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데 노력했습니다. 장비가 여포에게 서주성을 빼앗겼단 말이렸다. 이 기회를 놓칠 수야 없지. 당장 여포에게 서신을 보내야겠다. 만일 공께서 유비의 후진을 공격해 나를 도와 유비를 함께 물리친다면 양곡 5만석, 군마 100마리, 금은 1만 양, 비단 1,000피를 드리겠소이다. 서찰을 받은 여포는 고순에게 유비의 뒤를 치게 합니다. 그러나 유비는 비가 오는 틈을 타서 병사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원술은 재물을 줄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원술 이놈, 나를 속였구나. 내 당장 군사를 일으켜서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면 약간의 재물이 아니라 원술이 있는 수춘을 주공의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수춘을 나의 것으로 말이요. 수춘은 양곡이 풍부하고 병력도 많습니다. 유비에게 소패를 내주며 우리 편으로 불러들였다가 원수를 칠 때 선봉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유비가 순순히 내 품 안으로 들어오려 하겠소? 주공께서는 유비의 가소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비가 갈 곳도 마땅치 않으니 돌아올 것입니다. 원술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여포는 진공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비에게 화해의 서찰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유비 일행은 서주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정 당시 3만이었던 군사는 계속된 원술의 기습과 군량미 부족으로 1만도 남지 않은 쓸쓸한 기환이었습니다. 성 앞에는 유비의 아내와 자식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서주성을 탈취한 것이 아닙니다. 장비가 술에 취해 사람을 죽도록 매질하니 나쁜 일이 생길까 우려되어 잠시 성을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일찍이 장군에게 서주를 양보한 바 있으니 제 주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저는 식소를 데리고 소패로 물러나겠습니다. 22번째 이야기. 빨리 일어나 선친의 유업을 받드십시오로 이어집니다.